우리나라 경제 내관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죠.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요. 특히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공경매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PF 부실 사업장을 공경매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PF 부실 사업장, 뭐 구조조정 나서면서 채권 회수 어려운 사업장에 이제 그걸 갖다 경공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교수님 나오셔서 이걸 또 공매 부동산 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최근 3, 4년 전에는 이를테면 뭐 저금리로 인해서 어떤 풍부한 유동성, 또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경공매 물건은 이제 감소한다. 반면에 최근 1, 2년 이내에는 사실 뭐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경공매 물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신탁사 자산 절반이 뭐 거의 부실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신탁사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평균 52%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제 고정이하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는 채권이 무려 52%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신탁 공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반면에 이제 아쉽게도 부동산 PF 시장은 이제 볼륨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어서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4월에는 강남에서 공급된 신축 공동주택이 이제 통째로 신탁 공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원에 준공된 일명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가 전체가 이제 신탁 공매가 나왔는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제 8회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3가구만 낙찰되고 나머지 이제 75가구는 유찰되었다. 나머지 이제 수의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을까라고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24평이잖아요. 이게 이제 분양가가 31억 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고분양가가 아니었나.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서 1,912억 원 규모의 압류 재산을 공매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압류 재산 공매입니다. 일단 압류 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압류한 다음에 이제 공매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이런 압류 재산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이 일반 경매랑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제 신탁 공매는 일반 매매랑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랑 비슷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 뭐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다만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는 아쉬운 것은 낙찰받고 이제 명도 같은 경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도 소송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압류재산 공매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포함해서 또는 자동차, 또 귀금속, 유가증권 등이 모두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현장 분석, 즉 임장을 통해서 물건상의 하자, 또 시세파, 권리 분석 등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 경매는 이제 기일 입찰이거든요. 어떤 날 딱 몇 시부터 몇 시 딱 정해져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간 입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거리 입찰자도 가능하고 직장인들도 직접 가지 않고 뭐 새벽 2시에도 입찰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어서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제도가 압류재산 공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이거 공매로 나온 매물들 살펴보니까 임야 등 토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물의 특허권 뭐 이런 것들, 동산도 많았고. 이쪽 한번 매물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공매에서는 부동산이 한 1,087건, 그리고 이제 동산이 한 70건 정도 나왔고요.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가 약 722건으로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기 쉬운 아파트 좀 2건을 매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3년산 아파트, 그래서 이제 11년 차기 때문에 뭐 거의 신축에 가깝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1군 브랜드고 744세대인 것이니까 단지의 규모도 상당히 좋다. 특히 이제 강점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도보로 3분 거리,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번에 이제 감정가가 29억에 나왔는데 지금 이번 최저 입찰가가 아직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유찰된다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이제 공매 대행 의뢰 기관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반포 세무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를테면 공매 대행 기관이 이를테면 세무서 그러면 국세를 체납했구나. 양도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반면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구청이다, 서울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방세를 안 냈구나. 취득세나 재산세를 안 내서 공매를 나왔거나 이렇게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9억 얼마인데 몇 평이에요? 이게 이제 전용이 45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5평. 통상 보면 한 53, 4평형.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대치동 매물보다 훨씬 가격은 좋네요. 그죠, 훨씬 더 매력적이죠.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예. 두 번째도 하나 좀 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 원미구에 나온 중동 한라마을 아파트를 이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가 일기 신도시, 우리가 이제 통상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주 대책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일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 중동은 부천 중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재건축할 때 기존 용적률을 350%로 제시해 3번과 함께 4만 가구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의 아파트가 부천 중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산이고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2171세대 대단지 아파트 좋고 이 중에 영구 임대가 925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번 정비 기본 방침에도 부합돼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또 하나 이 아파트는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도보 7분 거리, 그리고 이제 근처에 현대백화점하고 뉴코 아울렛도 있어서 상당히 편의시설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또 부흥초라고 하는 초품화의 아파트고요.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한두 번 유찰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 일단 공매나 경매나 싸게 낙찰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아파트. 네. 초품화. 네, 네. 그런 아파트들이 뭐 전세나 인기가 좋아요. 네, 또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초품화 인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이 많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안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금방 없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저 뭐야? 캠코 소유. 캠프 소유 이거 용평 리조트 콘도 회원권도 매각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회원권 사서 이제 그 회원처럼 그냥 용평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콘도 회원권입니다. 콘도 회원권을. 네. 네. 자, 일단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사실상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용평 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이제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 그 정부 혁신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이다. 이 물건은 이제 캠코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권리 분석과 명도 책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하느냐? 2022년 7월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 자산 정비 관련해서 웬만하면 불효불급한 자산은 좀 매각을 해라. 예. 즉 과도한 직원 복리 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대표적으로 지금의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는 26일부터 지금 보니까 4,096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통상 세금 중에 뭐 예. 상속세나 재산, 이를테면 증여세 좀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이제 세금 납부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제 금전 이외에
지금처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물납증권이라고 하고요. 네. 이러한 것이 추후에 모두 국유 증권이 되는 거죠. 국가 뭐 소유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갖다가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이제 국유증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장증권하고 비상장 증권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상장증권은 온비대에서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글쎄, 예. 매각을 하면 되는 예. 건데 특히 이제 온비대에서 나오는 것은 비상장 증권. 네. 요것을 이제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최종 유찰 시 이를테면 이제 수의 계약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 비상장 증권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비상장 회사가 어떤 회사고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또 재무 상태가 양호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오히려 이제 조만간 뭐 상장할 예정이라거나 또는 이제 배당을 해줄 정도로 수익을 내줄 회사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요 국유증권 매각은 온비드 사이트에 예. 동산 기타 자산 홈의 물건의 코너에 보면 캠코 국유증권 전용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건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먼저 첫 번째는 도르코 주식이 이제 면도날 회사 옛날, 있습니다. 도르코. 네. 도르코 주식이 3,140주인데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당 약 50만 원. 약간 좀 황제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르코가 네, 근데 이제 도르코 하면 사람들이 야 면도기가 좀 돈을 얼마나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예. 다트에서 연결 감사 보고서에 봤더니 네. 도르코가 작년 매출액이 무려 4,210억 원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493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331억 원입니다. 어이구 어지간한 2차 전지보다 나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짜 주식이다. 예, 요건 예.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예.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한 시스템즈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827주가 11만 6천 원 나왔습니다. 네. 주당 140원. 어허.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싸니까 이런 주식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거 보니까 적자 회사에 곧 부도가 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사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다만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이를테면 뭐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네. 거래가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도르코 주식이 2018년도에 16만 원에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어찌 보면 감정가가 50만 원씩 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지분을 파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그 넥슨인가요? 예. 이제 사주가 사망하고 네. 배우자가 예. 몇 조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요. 증권으로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국유증권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그 PF 워낙 지금 PF 부실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공매를 압박했다라는 건데 수도권에 괜찮은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유찰했다. 이거는 어떤 논리인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조금 좀 빨리빨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입지도 좋고 사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로 나온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물건 중에 이제 하나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오늘 물건은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두 필지의 이제 토지가 네. 신탁 공매로 나온 겁니다. 벌써 6번 유찰 후에 7번째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 최초 감정가가 460억 원이고요. 이번 최저 매각 가격이 312억 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일단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토지가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그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뭐 초역세권도 아니고 그냥 10초 만에 갈 수 있는 예. 그런 입지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땅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그냥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요런 입지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무엇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시간만 있게 시간만 좀 주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게 충분히 낙찰될 물건이 아닌가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88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약간 이제 부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찌 보면 신탁 공매에서 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근데 유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이 신탁 공매의 최대 단점은 오히려 이제 좀 감정가 자체가 예. 약간 좀 너무 업되는 경향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빨리빨리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6번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격이 싼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찰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약간 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정민 앵커께서 질문하는데도 질문을 이해를 제가 못했는 게 이게 PF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공매를 압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빨리 낙찰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유찰을 그러니까 시키는? 의도적이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거예요. 매각을 해라. 네. 네. 근데 좀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시장이 어려운데 네. 무조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야 빨리빨리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네, 부실을 경공을 털어라. 통해서. 이렇게 털어라. 얘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네. 네. 근데 워낙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여전히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이 아,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하다 그래서 안 보니까 한다. 유찰이 된 건데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찰한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 네. 말을 하다 보니 그래 됐네요. 그럼 네. 이제 당국의 기대는 그거고 경공매를 강제해서라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 좀 거품을 좀 꺼뜨렸으면 싶은 거고 시장이 보기에는 비싸면 뭐 받기 싫은 거고 네, 맞습니다. 좀 엇박자가 나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 헐값에 이거 담보를 매각해서 이거 손실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매나 공매 네. 모두 이제 이를테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나 그렇죠. 아까처럼 이제 PF, 예,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해줬음에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이를테면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 네. 저가에 낙찰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기본적으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 그 채권은 모두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채무자한테 또는 예. 사실상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채무자가 재력이 없다, 자산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만세 불렀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모든 손실은 네.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부터 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